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녹음 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 그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음모론까지 그 미스터 정의님께서 통달하신 미스터 정의님께서 오늘 주제를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예.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지 한번 그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제 핵심은 미중 전쟁에 속지 마라. 네. 미중 전쟁에 속지 마라. 이미 두른 밀월 관계다. 미중 네. 밀월 관계 실체. 예. 네. 미중 밀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오셨군요. 예. 예. 예, 최근에 실린 재미난 뉴스 기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거원 구이라는 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사업가가 있어요. 예? 예. 중국 지도부에 막 비리를 발표하면서 반중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예, 예, 예. 최근에 1조 대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어? 예. 뭐 정확히 말해 구속인지 기소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음, FBI가 주도가 돼가지고 예, 어? 예. 이 사람을 지금 걸었다는 거예요. 예. 핵심은 이제 뭐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사치했다 막 다 만들어 써버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그동안 하던 행적이라든지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음, 이거는 절대 미국의 어떤 진짜 순수하게 이 사람이 비리 정치 비리인이라서 하기 했다고 보기에 너무 시기가 그렇고 어? 예. 첫째, 둘째 만약에 이 순수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것은 중국의 입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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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근데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예. 단순히 이 사람이 활동을 그만둔 게 아니라 아예 음, 구속이라면 예? 네. 단순한 중국의 압력이나 입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것은 어, 모종의 그런 협의가 있으니까 이게 협력이 있었다. 협력이 있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비슷한 좀 사례가 또 있었나요? 사실은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시했던 사이가 그 화웨이의 그 딸 있잖아요. 화웨이 사장님의 딸. 예? 정확하게는 이제 회장님 손녀죠. 예. 예, 회장님 손녀인데 이분이 최근에 몇 달 전인가 풀려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영웅으로 환대를 받았는데, 사실상 뭐 간첩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잡아놓고서 갑자기 풀어줬냐. 그때 당시부터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미국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뭔가 모종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예.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미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제적으로 서로 화해하면 좋죠. 세계대전 일어날 일도 없고, 어? 예. 근데 여기에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먹거리 문제에 여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물가 상승 예, 방지법, 그다음 예, 반도체법 뒤에 중국이 있다는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중국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 중국의 예, 반도체를 갖다가 예, 폭망시키기 위해서 예, 미국이 해당 기술을 수출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그거랑 예. 이제 지금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이걸 이해하려면은, 미국의 역사와 미국이 왜 최강대국이 있는가, 예, 예.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처음부터.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속성, 미국의 야비하고 추잡스러운 본성, 이 두 가지를 해야 음, 되는데, 예. 항상 미국이 지난 세기에 보면은 최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주력했던 건, 예? 예.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예, 자신과 협력하고 있는 동맹을 어떻게 뒤치기 하고, 어떻게, 야비하게, 동맹이 뒤치기를 해가지고, 동맹을, 뭐있다, 무력으로, 무너뜨리느냐, 어?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이요? 예. 예.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보자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국이 어느 나라랑 싸웠습니까? 이 일본이랑 독일이랑 싸웠잖아요. 예? 예. 그 일본조차도 사실은 예. 마지막에 참전을 하죠, 사실. 아니 뭐 처음부터 그럴 수 참전한 건 있지만은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참전한 것도 다 머리 쓴 건데 예? 음, 왜냐면 초반에 참전해 버리면 이거는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으면은 뭐였더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어? 음, 애초에 그 뭐냐 애초에 나치가 성장했던 것도 미국이 엄청난 자본을 독일에 투입해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그 뭐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냐? 예. 사실은 이제 이 서방 언론에 현혹돼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만세, 러시아 나빠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예?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미 그 류마이단에 의해서 집권된 친서방 정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실체는 나치였고 처음부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유로마이단 이래로 지금까지 8년 동안 그 돈바스 쪽 지역에서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고 있었다니까 지금까지. 예? 예. 어떤 식으로 학살을 저지르느냐 머리 좋게 이제 직접 가서 찔러 죽이고 까 죽이고 그러면 다 영상이 촬영될 수 있으니까 계속 대포를 쏴댔다 이거. 대포를 쏘고 폭격을 해서 민간인 지역에다가 계속 대포를 쏴가지고 14,000명 정도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건 서구 언론에서 철저히 숨겨지지 않았습니까? 예? 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군부에다가 막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장을 했다 이거예요. 서구 언론에서. 이미 그거는 최근에 그 메르켈이라든지 이 여러 서방 지도자들이 실토를 했잖아요. 이거 뭐였더라 그 무슨 협정이었더라? 민스크 협정을 일부러 하게 한 다음에 시간을 벌고 재무장 시켰다 우크라이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뭐예요? 푸틴이 사실 침략은 실수였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이 나토의 동진이죠. 예, 계속 동진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위협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무장을 통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치주의 대리 전쟁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였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예. 크림반도를 넘겨줬을 때부터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애초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먹은 건 당연한 게 크림반도가 넘어간다는 건 흑해를 상시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 크림반도 문제는 그거는 이미 선례가 있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문제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 정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남긴 선례 때문에 그래요. 예? 미국이 비슷한 일 당했을 때 미국은 한술 더 떠서 어떤 짓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예?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바로 그게 유명한 쿠바 사태입니다. 예. 쿠바에다가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군사 기지 건설하고 군사협정 맺는데 아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이 비판받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주권 국가인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 아닙니까? 네. 쿠바도 그렇게 따지면 분명한 주권 국가고 분명히 자기 권리가 있는 나라인데 쿠바가 소련이랑 뭐 군사협정을 맺던 중국이랑 군사협정을 맺던 미국이 왜 감내라 배내라 하냐 이거 그 논리대로라면 하지만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국은 절대 용납 못해요. 무조건 안 그러면 다 세계랑 같이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했다고 난리쳤잖아요. 네. 네. 그래야 결국 소련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쿠바에 전례가 있으면 우크라이나도 그 전례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얼마나 쿠바에다 협작질하고 실제는 이제 대리군을 이용해서 쿠바 망명자들 구성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침공도 하고 그런 짓거리를 자신은 다 해놓고서 비양심적으로 이제 러시아만 나빠요 이걸 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이거 지금 상황이.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저기가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러시아랑 같이 해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들여오겠다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그렇죠. 그 위치에서 미국이 했던 행동과 소련이 했던 행동도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행동보다는 명분의 문제예요, 명분.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렇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예?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있듯이 음, 자기가 쿠바한테 한 거는 어, 당연한 자기권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한 거는 그냥 침공이고 이렇게 따지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어차피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음, 어차피 각 나라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음, 예. 다만 이거를 첫째는 이거에 왜 현혹이 되냐 이거예요. 순진하게 음, 다른 음, 나라들이. 음,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좋아요, 러시아 나빠요를 외쳤다는 게 멍청한 행동이었고 첫 번째. 음, 예? 둘째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반복됐고 이걸 통해서 미국이 계속 자신의 국력을 확장시켜왔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 네. 정확히 대리군에 있어요. 대리군. 예? 일단은 그러면 얘기에서 저기로 다시 예. 돌아와서요. 예. 무슨 얘기냐면, 미중 밀월 관계 쪽으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혹시 그 예. 미중 밀월 관계가 이번에 예. 오늘 아주 어저께죠. 3월 17일 예. 대선 예.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트럼프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관련이 있겠죠. 예. 네. 그거에 사실 대해서는 어떻게 트럼프가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사실은 엄밀히 음, 마탱이 갔어요, 얘가. 예. 예. 얘가 지금 대안이 이제 윤석열도 똑같아요. 당시 이재명, 윤석열이 붙었을 때 음, 이재명의 대안이 윤석열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뽑았듯이 예? 음, 미국 당 입장에서도 바이든의 대안이 트럼프밖에 없다고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음, 어? 이미 트럼프는 배신자란 불도장이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어? 음, 지만 알고 지만 살겠다고 설치는 쓰레기다 이놈은. 어? 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그 국회 난입 사건이 예, 예, CCTV를 막 공개했잖아요. 폭스TV에서. 예? 예.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가서 뭐 다 때려 부신 줄 알았더니 가서 음, 심지어 제일 가장 심각하게 경호원들이 들어온 사람들 안내를 해주고 막 구경을 시켜주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당시 경호 책임자가 낸시 펠로시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 네, 예. 낸시 펠로시였고 다른 경호력 증강하고 하는 걸 반대까지 했어 이 여자가. 어? 예. 그 총책임자가 낸시 펠로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일부러 그 안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구경시켜준 다음에 이게 폭동이었다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 폭도로 모은 거예요. 예. 음, 이거 막 이렇게 진짜 뭐 CCTV니까 신기해.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구경을 했고 때려 부숴 불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경호원들이 옆에서 그 사람을 안내를 해줬냐 이거예요. 음, 이거는 순전히 완전 이제 더러운 그 뭐냐 이 음모가 있었다라밖에 볼 수가 없다. 예, 시즌 보면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4년형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자꾸 미루면서 예, 지금까지. 예. 문제가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냐? 왜 4년이냐? 낸시 펠로시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외면했다 이거 이런 사람들. 어, 그래서 완전 배신자 쓰레기로 지금 낙인 찍혔습니다. 트럼프는. 예, 원래대로면은 처형이 당해 안 살의 세상인데 이게 네, 지금 대안이 없어서 참고 있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트럼프가 지금 나선다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식으로 까면 얼마든지 여론을 믿을 수 있는데 핵심은 왜 지금 트럼프가 나서냐? 미국 경제가 진짜 개망한 겁니다. 지금. 음, 미국 은행이 파산한 게 예산이 그러니까 음. 어쩌다 보니 파산한 게 아니라 지금 줄 파산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해서 예. SVB 사태에 예.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전에 녹음한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예. 이야기를 약간 부연해 드리자면 그때 당시 두 예. 개밖에 파산이 안 됐는데 지금 파산된 은행이 지금 중소은행을 기준으로 지금 5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확산될 그래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아.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위험한 게 뭐냐면 리먼 예. 브라더스 사태는 큰 은행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한두 개가. 그래서 예. 구제금을 딱 하면 나머지 작은 은행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예. 문제는 뭐냐면 큰 은행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풀뿌리에 해당하는 이 작은 군소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주초장을 내면서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어. 보기에는 규모만 봐서, 그러니까 금액의 크기만 봐서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는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건물이 예. 이렇게 좀 부셔졌어. 그래서 아이 뭐 예. 부셔질 수도 있지.
근데 금이 가고 부서진 게 크기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바로 안에 있는 기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조금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전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어, 됐냐면 건물 위층이, 그러니까 리먼 브러스 사태는요. 건물 예, 위층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 위층은 아래 기초는 튼튼하니까 위에만 보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하다. 위험하다. 어, 이거랑 아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밀월을 하기 시작한 거랑 의미가 아마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린 예,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사실 잠깐 그게 핵심은 그거죠. 하시고요. 경제 위기의 답을 찾는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사실 알고 보면 2008년도에 어떻게 경제 위기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 어? 중국의 힘으로. 어? 예,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도움을 받았죠.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2008년 때 그 경제 파탄 나가지고 개 난리 났을 때 우리나라는 있었나? 라는 예, 수준으로 뭐 있었다고? 2008년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아 그랬었구나 라는 수준으로 그냥 이겨낸 게 순전히 대중무역 때문에 이걸 이겨낸 거다 그때 당시. 예? 그거는 그쵸. 대중 수출이 아주 잘 세계 인사는 다. 돼서. 예, 예. 근데 이게 미국도 그래서 당시에 그 경제 위기 때 이제 돈을 막 쏟아 부었는데 헬리콥터로 뭐 뿌리다시피 했는데 당시에 경제 파탄 때. 예? 그거를 다 받아주기 준비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갖다가 미국 채권 형태로 많이 흡수를 해줬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 받아주면은 그냥 이 물가는 이제 지금 물가 폭등이 뭐 금리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뱅크런은 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사태가 뱅크런이란 거예요. 예. 예, 그냥 쉽게 장기를 누가 뽑아가는 거랑 같은 건데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 뭐 지금 뭐 완전히 할 말이 있는데 음, 벌써 5개다. 그럼 끝장난 거네 사실상. 이제는 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줄줄 세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심각한데 일단 어쨌든 트럼프는 반중이 확실하잖아요. 이제 생각도 없고 아니야. 개념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중 안 해요. 왜요? 아니 트럼프는 애초에 장사꾼이에요 그냥. 음, 그냥 돈이 되는 일에 뛰어난 장사꾼이고 더러운 장사꾼인데 사실 이 미국의 현실이 그 이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돈만 밝히는 더러운 쓰레기 장사꾼이에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을 이끄는 이 지도층 바이든을 포함해서 지도층은 솔직히 인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한식거리 보면 결론부터 얘는 인간이 아니다. 음, 인간으로나 해서 안 되는 짓을 수없이 지금 하고 있다. 어? 어, 아니 그냥 대표적인 최근에 벌어진 그 노드스트림 파괴. 예? 예. 아니 그게 인간이기 전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문제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보기에도 이거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람들이. 예?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예. 트럼프가 성자처럼 보일 정도로 이 사람들 음, 입장에서 이 아까 말한 그런 더러운 비열한 자기 살겠다고 비열한 짓을 성취 하는 트럼프조차도 성자로 보일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살이 분별이 안 될 정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음, 아니 이미 우리나라 언론은 쉬쉬하고 있죠. 사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언론도 어느 정도 발표했지만 미국의 그 아주 권위 있는 기자가 이거 노조진 파기 미국이 한 거야라고 까발렸잖아요 그냥. 예? 예. 이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백악관이고 뭐 그 행정부고 반론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뭐왜 때문에 왜 그런 일이야 이거 증거 있어 이렇게 따지지 못해 그냥 하도 음, 명확해가지고 어? 음, 이거는 애초에 처음 일어났을 때도 생각 있고 상식 있으면 아니 어떤 바보 머저리가 그래 그 러시아 어떤 멍청한 러시아인이 그래 거기서 그 폭파시켰으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만든 걸 미쳤다고 왜 폭파시켜 잘 쉬하는데 그래서 카페들이 자기 배에다 칼그리면서 잘 쉬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 음, 이건 누가 봐도 미국 영국 아니면 할 놈이 없어요 어? 어? 능력도 안 되고 그 심해 가서 그 폭파 작업한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더구나 거기는 나토 구역에서 맨날 순찰하고 다니는데 음, 예? 그러니까 미국이 나 직접 딱 다 명령 내가 지시돼서 폭탄 설치 폭파시키지 않은 다음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상식 있는 사람은 다 미국인 거 알았어요. 예. 음, 그런데 미국의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수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자가 이제 까발린 거죠, 그냥. 음,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잖아요. 전에 말했나? 이 기자도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하게 이걸 한 거냐 아니면 음. 예? 도저히 아니면, 바이든의 이 정신
정신 나간 행동을 참지 못한 같은 내부 조직원이 같은 내부에서 그냥 까발린 거냐. 바이든 좀 물러나라고. 예. 지금 쉽게 해서 미국의 지금 상황이 아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들끼리도 지금 내분이 심각하다 지금 상황 그렇게 따지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드디어 올 게 왔잖지. 은행 파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서 이 중국의 손을 안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예. 자, 프로선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 저는 요것에 대해서 약간 한번 재미난 거를 하나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뭐냐면 거예요? 챗GPT-4에다가 이 주제를 예.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괜찮은 생각인데요? 예.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 예. 미안하지만 그런 거랑 관련된 뉴스나 아티클이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은 거냐? 하고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는데요? 예? 챗GPT로 나한테 오히려 예. 물어봐. 예. 이건 좀 웃긴 얘기 아닌가? 예. 오히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기존의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내가 다시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요? 얘가 막 답을 좀 주고 있는데 답이 영어라서 번역을 시켜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한다면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아니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밀월 관계가 시작됐고 야합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느냐? 예? 그건 사실 알고 보면 역사만 좀 알면 역사만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왜냐? 애초에 윤석열에 대한 가장 지금 심각한 비판이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서 가장 강조해서 하는 비판이 사실은 뭐 바보 같다, 뭐 한심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치이다 그거 다 둘째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은 문재인의 사냥개였다니까. 좌파의 개였다니까. 좌파의 개. 예? 좌파의 개가 갑자기 뜬금없이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보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휘젓고 있다. 이놈은 처음부터 간첩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어요. 예? 요즘 뭐 수박이랑 야합하는 거 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자 애초에 현재 중공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뭐냐고 처음 애초에 예? 물론 이제 중공의 중화민국 밀어내고 중국을 장악한 거기까지 따지면 좀 복잡해지만 어쩌다가 애초에 현재 중공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냐? 미국의 사냥개였기 때문에 그래. 미국의 사냥개. 예? 어떤 사냥개? 소련 잡는 사냥개를 키웠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리군 출신이니까 이 중공도 사실은 아, 애초에 중공이 우크라이나 같이. 예. 예,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대리군이라면 중공은 애초에 미국의 대리군의 경제적. 그래서 이 소련 사람들이 중공을 통해서 이 소련하고 군산주의를 분열시키고 막 왜더라 이 미국 친미적인 나라를 양산하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하고 갈수록 저봐라 친미의 말로가 이렇게 아름답다 친미 만세 이렇게 하도록 했던 대리군이었다니까 소련을 무너뜨리게 한 공산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둘이 친했단 말이에요. 마치 어느 나라랑 일제랑 일제도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을까. 심지어는 미군 조종사 가보면 간을 빼먹었어 일본군이 아시죠?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지만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이었어요. 그리고 일제도 역시 미국 똑같이 중공이랑 똑같이 대리군 출신이에요. 미국의 어느 대리군? 중국 점령한 중국과 싸우는 대리군 출신. 중국 러시아랑 싸우는. 응? 자, 그러면은 미국에 이렇게 대리군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대리군이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면 아까 전에 내가 말한
나치예요, 나치. 어, 독일 나치가 어, 미국이 만든 대리군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자 미국이 만든 대리군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 나치를 지원했고 나치가 처음에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죠. 첫째 반공. 그래서 러시아를 음, 당시 소련을 앞에다 억누르는 역할을 했고 예, 동시에 사실적으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소련이랑 싸우는 거지만 실제 가장 당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왜 대리군이 중요하냐, 왜 미국이 대리군이 중요하냐면 눈앞에 제대로 그 실질적 적.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중국이라든지 과거 소련이라든지 일제라든지 이런 데랑 싸울 때는 자기가 음, 직접 나서 싸우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대리군을 예, 위해서는 진짜 이유는 엄밀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적이 아니라 예? 음, 눈에 사실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동맹국을 음, 정책적으로 제압하고 장악하고 등쳐먹기에 좋은 게 대리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나치 독일을 키웠을 때 제일 목표는 사실 소련이 아니라 어디겠냐? 영국이었던 영국이요. 거죠? 그쵸, 예. 예,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지금의 미국의 지위를 누리겠던 당시 기축동화를 장악하고 있고 세 가지지 음, 않는 영국을 무찌른 음, 칼로 맞는 거예요, 독일, 나치들. 결국 나치 독일이 소련보다 영국과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아니 특히 심지어 어떤 짓거리 하니까 독일이 나치 독일이 음, 유보트를 이렇게 봉쇄해버리잖아요 영국 전체를. 그러니까 굶어 죽게 영국을, 생긴 거예요. 음, 예.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미국 형님. 무슨 형님이야? 음, 미국 아들이지. 오히려 음, 아들인데 아들 아들한테, 어, 아들한테 가서 형님 소리 하면서 비굴하게. 예? 어, 관련해서 어떤 일화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인지 진위 여부는 좀 그렇지만 유명한 거예요. 그 이 처칠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어떤 식으로 수작을 부렸냐면 음, 그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숙소에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 루즈벨트가 만들어왔다니까 빨가벗고 뛰쳐나가서 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5.2부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딱 뭐 협정 끌어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예. 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당시에 영국의 그 음, 상황은 위급했다. 결국 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음, 전쟁 한 방에 이 대리군의 음, 역할이 얼마나 나치 독일이 대리인 역할을 잘했냐면 이 미국이 얼마나 그 영국 도와준다고 해서 영국 등골을 빼먹었냐면 어? 네, 일단 모든 군사기밀을 다 뜯어갔어요. 무조건 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개발적인 군사기밀 다 뺏어갔고 음, 어? 특히 최악이 뭐냐면은 그 무슨 법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지원한 물자나 그런 걸 가지고 생산한 물자는 수출을 못한다는 법을 적용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냐면 식민지에서 가져온 원료를 가공해서 파는 게 영국 무역의 핵심 아닙니까? 어? 예, 근데 이 워낙 미국한테 물자를 지원받은 게 많다 보니까 뭘 해서 가공해도 다 미국 물자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어? 네, 기술과 그런 게 자원이 섞여 음, 들어가서 팔 게 없는 거예요. 팔 게 없으니까 식민지 유지비는 계속 나가는데 식민지 에 따라 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인도까지 다 봉쇄시켜 버렸죠. 어쩔 수 없이. 예, 예? 그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법에 의해서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아졌는지 향후 9년 동안 배급질했어요. 영국. 전쟁 예, 끝나고 9년 동안 배급질했어요. 소련도 아닌데. 그러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전쟁 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 영국에서. 그러니까 진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진짜 일을 가는 거예요. 이 꼴을 당했으니 이렇게 해서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때 이미. 음, 영국이 이 미국만 생각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복수도 많이 했어요. 영국이. 예. 음. 물론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 또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요거랑 그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결이 다른 예, 얘기인데, 사실 예, 비슷한 걸 갖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예, 괜찮죠? 말씀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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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괜찮습니다. 뭐냐 하면, 이 미국 바로 마블입니다, 마블. 마블 아, 마블. 코믹스와 마블 영화의 예, 흥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예, 재미난 게 뭐냐면, 마블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다 요즘에 죽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이유에 대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예, 좀, 어떤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과학자지만 마블 코믹스 무척 음, 좋아하고 원작에 대한 이해도 음, 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잘 아다시피 그 원작을 좀 많이 찾아보고
영화에 대입을 해서 저 사실은 지난 그, 그 엔드게임 때 그 예, 캡틴이 이 원시잖아요. 어벤져스 네. 어셈블 외칠 때 사실 좀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아, 받아서. 그래요? 그 그래요? 현장에 그 개봉 첫날 그 아이맥스 용산 아이맥스에서 예, 새벽에 그 예, 덕후들 모인 그 사이에서 그 얘기 나와서 거기서 예, 뭐 환호를 치는데 저도 그 예,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예. 사실은 왜 아이언맨 이후부터 그 엔드게임까지 왜 그렇게 정말 흥을 크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예, 닥터 후라고 아시죠? 닥터 후. 영국 예, 드라마. 닥터라고. 예, 이게 예, 아주 오래된 드라마잖아요. 예, 예. 예, 물론 뭐 80, 뭐 75년 뭐 이렇게 그 됐는데 전압박스 타고 타임머신이 전압박스고 그거 타고 막 시간 여행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이게 예. 사실은 애들 교육용 드라마라 시간 여행하면서 과학은 이런 거란다. 그래서 과학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EBS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음.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자본을 들여서 성공을 시킨 게 미국 헐리우드에서 이제 들어가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오, 신기하네, 그것도. 예,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가면서 영국의 그 작가진을 대거 키웁니다. 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뒤에 이제 현대판 셜록서부터 음, 유명한 그 작품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때 음, 당시 닥터우가 다시 인기를 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뉴닥이라고 아, 하거든요. 뉴 닥터후, 뉴닥이라고 하는데 아, 이 작가진이 대거 그 어벤져스가 그 어벤져스 1탄을 기점으로 이 어, 작가진이 대거 미국 마블 코믹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블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작품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음, 작품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얘기한 것처럼 엔드게임까지 엄청나게 그 작가진, 영국 작가진들이 들어가서 그 엄청난 흥행을 사실 일으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마블 코믹스가 원래 코믹스인데 실화적이지가 예, 않고 느낌이 뭔가 사실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그리고 막 어떤 그 막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 뚫고 나가는 그런 면이 보이고 이게 예, 대부분 다 영국 작가의 영향인 거예요. 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국적 어떤 가치를 문제가, 가져와서 그 예, 마블을 흥행했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예, 작가진들이 넘어가서 흥행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네뷸라로 나온 배우 있잖아요. 예, 그 네빌라, 예. 예, 그 배우가 원래 영국 닥터 후의 히로인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걔 데려갔고. 그 다음에 그 닥터우에서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 마블 히어로, 그 마블 시리즈에 넘어와서 작품을 합니다. 아, 잘 아다시피 흥행은 안 됐지만 모비우스 있잖아요, 모비우스. 예, 모비우스란 영화에 보면 그 상대역 되는 애가 나오잖아요. 예, 걔도 닥터우 출신입니다. 음,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뷸라 말고 거기 그 형제들 있잖아요. 엔드게임 만든 그 예, 형제 예, 감독도 그 대본진의 영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 닥터 스트레인지의 데이비 컴버비치가 바로 영국 출신인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간에 감초처럼 나와서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이 에버렛 로스거든요. 예, 에버렛 로스 말고 저기 로스 장군 말고 그 CIA 요원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맞아. 그, 셜록의 그 왓슨이죠? 예, 왓슨 걔가. 역할을 했던 그 친구도 예, 왜 왔냐면 그 영국 작가진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원래 예, 스토리대로라면 예, 저기가 들어왔어야 돼요. 누구냐면 그 에이전트 쉴드 에이전트 있잖아요. 그 사람. 에이전트 실드, 전 재밌게 봤습니다. 뭐,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스카이요? 원래는 아니요. 그 존슨, 남자. 윌슨? 아, 그 아, 어쨌든 윌슨 요원?
예, 윌슨 요원. 아, 그 사람이 했다고 그 또? 사람이 원래 그 아, 역할을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어벤져스 1에서 칼을 맞고 드라마로 빠지잖아요. 원래 예, 죽었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대신 투입되는데 이게 뭐 얘기한 것처럼 모두 영국 작가진이 동원돼서 이 흥행을 이끈 겁니다. 아, 그런데 바로 뭐냐? 바로 돈이 되네? 근데 이제 이 영국 작가들을 불러들인 게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요? 스티브 잡스요. 애플에. 아, 그 지금 죽은 사람? 예. 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베이글 스토리가 스티브 잡스가 그 픽사사를 디즈니 매각하면서 어마어마한 지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디즈니가 스티브 잡스 천하가 돼요. 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사실은 마블을 인수하고 마블에 엄청난 투자를 해줘서 이 마블이 흥행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누구를 데려왔냐? 바로 그 영국 작가들 셜록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오, 닥터우를 쓴 사람들을 도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어, 모든 걸 이끌다가 죽어요. 예, 그거 안다, 예, 예, 2010년도에 죽어요. 사실은 모든 계획을 다 예, 세워놓고 이 계획을 예. 낼름 받아다가 그대로 실행한 게 누구냐? 케빈 파이기인 겁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디즈니에 스티브 잡스가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디즈니에 있던 그 썩은 놓친 애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마블을 망치고 있는 건 디즈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뭐였더라, 그, 이 걸그룹 강사하던 사람이 중국 예, 가서 겪은 일을 막 하면서 성토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어? 중국 애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서, 어,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진짜 삐까번쩍하게 만든대요, 걸그룹을. 어, 그런데, 한참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주도적으로 투자하던 늙은이들이 오더니만, 어, 뭐 의심에 이래 반짝이가 날거 아니야. 어, 반짝이가 날고 우리나라 지금 뻥짝 터져 놓고 에, 그래서 한번 휘슬기 지나가면 애들이 유치체라는 사람. 근데 지금 이거 중국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예, 마음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이제 그것도 심각한 게 아닌데 그래? 이게 이제 사실 영국과 미국과의 밀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아, 겉으로는 마치 이제 그 미국이 최고 이렇게 붙이고 자기는 동생 이런 느낌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음, 전통적으로 미워하던 싫어하던 미군 백인층이 저항력 미국 음, 백인층이 사실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불러일으킨 게 바로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즉 트럼프인 거죠. 아, 그 상징이. 아,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반중을 하게 되었는가? 결국 음, 내부에는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고 아, 얘기하는 건 이 영국과 미국 간의 이 밀월 관계가 예, 중국과 미국 간의 밀월 관계도 비슷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면교사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근데 좀 보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 지금 미중 전쟁은 과거 그 미독 전쟁, 예? 예, 그리고 미소 전쟁이 미중 전쟁의 재판이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애초에 말했지만 독일을 당시 독일과 싸우다 나치가 싸우자 쿠소치가 실제 적은 영국이었고 실제로 영국을 예,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영국을 쪽쪽 빨아먹는데 성공했다 이거예요. 예, 미국이. 그런 것처럼 그 위에 또 다시 벌어졌던 미소 전쟁, 미소 전쟁 냉전에서 음, 결국 진짜 저거 누구였냐, 진짜 저건, 어? 그, 뭐다, 소련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진짜 저거 누구였습니까? 독일과 일본이었어요. 어,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출하려고 하고 미국을 막 앞서려고 하니까 이 소련과 전쟁을 핑계대고 온갖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재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그때 일본한테 제재했던 거에 재현이다. 어? 아, 플라자 그러니까 합의의 지금, 재현이라는 거죠? 예, 예. 자, 참고로 플라자 합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좀 그 검색을 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잘 아다시피 그 미국 대비 일본이 너무 크니까 일본의 환율을 갖다가 일정 이하로 폭락시켜서 고정해 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미국에 수주하는 대미국 수출이 망가지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 늪으로 빠진 1990년대 중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거품이 꺼졌다는. 예, 예, 설명 사실 끝났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라자비 플러스 반도체법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아시죠? 예, 예, 그거는 그쵸. 사람들이 많은데 프라자 합의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예. 문제가 심각하지만 반도체집은 진짜 집요하고 치사하다 이게 아주 집요하게 악랄하게 그 어떤 여러 차례 내용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그 하도 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일본을 예, 지지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반도체를 막으려고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해서 안 되면 요거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아예 반도체를 뭐 미국 걸 일정 량 수입을 해야 되는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예 반도체 개발의 의지를 상실시켜버려요. 일본인들이.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예, 뭐냐면 로직 반도체라고 불려지는데 그 CPU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메모리가 아닌 CPU 계열을 아예 못 만들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 직접 제작권을 아, 강화해가지고. 예. 아니가 진짜 이 반도체 관계는 하도 법이 많고 하도 지배해가지고 뭐 따로 말하기도 뭐 할 정도예요. 네. 예? 핵심은.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린다. 음, 예?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미소 냉전을 물론 이제 미소 냉전은 그때 끝난 직후였어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그 미소 냉전 같은 걸 막 핑계 대고서 기득권을 하고 응? 이 일본 소련의 그걸 핑계 대고 자꾸 이 동맹국인 독일과 일본을 압박한 거다. 아, 갑자기 또 관련해서 IT 쪽에서 생각난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소콘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공산권 국가에 전략적인 기술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던 법이 있었어요. 1990년대. 음, 대표적인 게 예, 뭐냐면 컴퓨터를 수출을 못합니다. 아, 컴퓨터 자체를 아예 공산권에 수출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 그 일본의 표준 PC라고 할 수 있는 예, NEC나 니폰 예, 일렉트로닉 컴퍼니라는 데가 있었어요. NEC. 그래서 예, NEC 컴퓨터가 사실은 일본 표준 컴퓨터입니다. 근데 아, 원래는 이걸 갖다가 미국이 사주든지 소련이 사주든지 해줘야 됐어요. 사실은. 맞아, 근데 맞아, 예, 이걸 갖다가 얘기한 건 소콘법으로 그러니까 공산권의 컴퓨터 수출을 막는 바람에 NEC 컴퓨터가 결국은 일본 내에서밖에는 못 파는 PC가 되었고 그 맞아, 사이에 맞아, IBM PC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그 표준 PC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죠, IBM이. 근데 음, 사실은 IBM PC가 제가 이제 IT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 예, 당시 문제가 뭐였었냐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어요. 오, IBM PC 자체가. 그러자 예, IBM 호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국에서 특히 이제 대우전자나 현대컴퓨터, 아, 삼성컴퓨터에서 이 싼 대량의 컴퓨터를 대량 생산해서 미국에 공급해 줍니다. 음, 이러면서 대 PCCD가 열렸고 결국 일본 NEC 컴퓨터는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음, 그리고 사실은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일본이 그래서 그 사실 다른 그 표준 컴퓨터를 밀었어요. PC 말고. 예, 그게 예, 뭐냐면 MXX라는 겁니다. 아, MXS. MSX. 예, MXX2까지 나왔고 일본에서 사실은 양진의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MXX용으로. 예, 근데 여기가 핵심 뭐냐면 하드웨어는 미국이, 소프트웨어는 일본이 해서 등장하게 된 게 MSX 컴퓨터입니다. 참고로 음, MSX 컴퓨터의 기본 OS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MSX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어가 그, 예, 그, 그 PCM2라고 하는 OS예요.
PCM, 정확하게는 CPM이고요. CPM2라는 OS가 거기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떠요. 처음에 MSX 부팅하면. 어쨌든 그건 IT 역사고. 어쨌든 이런 협작진을 통해서 일본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말살을 시켰던 기록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국을 크게 내세우면서 한국을 그런 식으로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겠죠. 이게 미국의 전문 특기예요. 제일 심각한 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맹을 뒤통수 쳐가지고 결국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이 되는 과정이 핵심이 이걸 계속 동맹을 뒤통수 친다. 그러니까 더 저기 미국은 눈앞에 있는 그 실질적인 적과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표면적인 적, 핑계대고 이걸 표면적인 이용해서 적. 핑계대면서 이 동맹국을 뒤통수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더 특화되어 있는 나라라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근데 아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거원구이 사건이 왜 심각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이 중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라면 중국이랑 사실상 지금 밀월 관계에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무너뜨린 거는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위해서 지금 같이 협작지를 이미 시작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미국이 마음 놓고 우리나라 반도체에다가 이상한 법 같은 걸 만들고 막 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미국 군수법, 금수법이 결국 반도체법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미국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공장을 중국에 매각하고 너희는 나와라 이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삼성하고 그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공장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신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있는 시설 그대로 중국인한테 넘기고 너희들 나와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면 이제 다시 지원을 해주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다시 반도체로 완전히 날개를 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완전히 똑같았지만 약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옛날에 박근혜가 북한 나빠요, 북한 쓰레기 이러면서 어떤 멍청한 짓을 했냐면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그냥 딱 그날 부르고 딱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예. 예? 문제가 뭐냐면은 개성공단의 그 당시 공단이잖아요. 북한 돈을 쓴다고 온갖 장비 막 그런 걸 갖다 놓은 건데 그걸 그대로 북한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북한을 안 좋게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북한에 이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내막에는 원래 박근혜가 왜 이런 짓을 했냐? 북한 간첩이다. 사실상. 아니 그냥 이 왜 그런 말이 나올 만하냐면 그 천안문 광장 가서 뭐 골룡포 입고 시진핑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유명하지만 그 정치 뭐더라 자기가 그 옛날에 뭐더라 몰래 북한 가가지고 만나고 온 건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부 허가 없이 멋대로 북한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고 김정일이랑 독대하고 나온 거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바보 취급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박근혜 방공 막 이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 이거 사실은. 이게 그때 이미 포섭이 됐다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 정보 없이 가가지고 뭘 했겠냐. 가서 김일성 나빠요. 뭐 김정은 죽이겠다 이렇게 했겠냐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까지 지적하냐면 우리나라 이 박근혜가 정치 유지할 때 희한한 버릇 중에 하나 절대 악수를 안 해요. 웬만한 사람이나. 근데 북한 가니까 5만 사람하고 다 악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왜 이렇게 했겠냐. 사실 이거는 제 추론이지만 간단하다. 아니 미국 일본이 어떤 나라냐. 미국은 아버지를 암살한 원수의 나라고 일본은 아버지를 구타하고 이지매한 원수 같은 나라고 붉은 들천의 원수랑 힘을 합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다가 역시 믿을 거는 북한밖에 없다 해서 북한 편 들은 거겠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아니 당시에 뭐 김지중과 뭐 갑자기 미쳐가지고 죽였다라 이제 많은 사람이 주장하지만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김정일이가 모부 배짱했다고 했겠냐, 미국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주장이 많잖아요, 또.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뭘 믿고 싶겠냐, 이거. 예? 음, 박정희가 바보 같아서 김정일도 관리 못해서 죽은 걸 믿고 싶겠냐, 아니면 김정일 박정희가 너무 훌륭하니까 미국이 시샘해가지고 김정일 꼬셔서 죽인 걸 믿고 싶겠냐. 예? 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거원구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둘이 미러 관계다. 그러면은 미국, 중국 양쪽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빅딜을 지금 한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네. 예. 그러니까 이럴수록 중국이 더 나서 실제로 중국이 참 희한한 게 이럴수록 더 나서서 미국 나빠요, 우리는 착해요, 한국 만세, 한국한테 있는 다 퍼줄게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히려 중국이 더 지랄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시죠? 예. 뭐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동 윤석열이 뭐 중국 나빠요 말 가지고 핑계대면서 오히려 이럴 때 파고들면서 봐라, 미국인 이렇게 이런 놈이다,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더 난리쳤다, 중국이. 심지어 반대 수출까지 끊고 있다는 거 아시죠? 수입하는 걸 끊고 있다는 거. 네. 다 이게 이 둘만의 거대한 어느 비처가 아니냐.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CPU 로직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는 그냥 중국에 넘겨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 주요 먹거리가 주로 메모리잖아요. CPU가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 중국 공장들이 대부분 메모리 공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첨단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한국 거를 중국에 던져주면서 너희들 메모리를 먹고 음, 살아라 음, 하면서 이런 어떤 밀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소설도 한번 써보게 됩니다. 예. 아. 결국 이제 미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고, 이런 식으로 막 강해져 왔고, 음, 이게, 미국이 사실 되게 머리가 좋은 게,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패권은, 지금 시대의 진정한 패권은 글로벌 리더십이다. 어? 음, 왜 나치 독일, 소련, 중공을 별로 대단한 적으로 안 이기냐? 얘들은 아무리 강해져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없어요. 예. 예, 그걸 저희도 말씀드렸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개방도 못하고 있죠. 자본시장 개방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왜 자본시장 개방을 못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예. 그만큼 내부적으로 취약한 국가고 세계를 포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음, 미국이 하도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쓰레기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 좋아요를 하는 나라가 많은 것 뿐이지. 예? 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지들 언론 자유도 없는 나라가 남의 언론 자유를 지켜주겠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쉽게 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싸워야 될 것은 어느 나라냐? 현재 가장 위협적인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고 미래 패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냐? 누가 봐도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중 전쟁은 사기야. 미중 전쟁은 사기고 한미 전쟁이 지금 실체다. 음. 예, 한미 전쟁. 관련해서 저희가 동영상 찍은 거 있는데 그 머지않아 이제 1시간짜리로 편집해 올릴 테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거원구이 이 사건은 사실 미중 밀월이 실수란 거예요. 사실 내가 보기엔. 예. 음, 이게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원구이한테 당한 거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요놈은 용서 못해.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예? 예, 잘못하면 좀 바보 같은 거죠. 네, 이거 참아야 되는데.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막판에, 예?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자존심, 맞아, 그걸 못 참아서 일을 그르친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는. 응? 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놈은 다 참는데 이놈은 못 참아 해가지고, 이놈은 반드시, 만약에 우리랑 같이 협상하려면 이 거원구 이놈은 반드시 쳐다내라, 막 이렇게 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예. 예, 왜냐면은 치사하게 자기 비밀을 누설해, 이거 용서. 아니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언제니까 김용국 아시죠? 우리나라 중앙정보국장 있던 사람. 예? 예, 이 사람이 갑자기 실종됐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박정희가 직접 가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왜냐? 아니 이놈이 치사하게 왜 개인 비리를 까냐, 이거 쓰레기 이놈이. 예? 음, 예? 그래가지고 원한이 깊어가지고
뒤에 봐서 이제 프랑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잡아다가 죽였다 이런 얘기 있듯이 거운구이도 이를 치사하기 위해 개인 비를 까놓으라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사실 무슨 일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곧들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은연중에 자기 속내를 보인 게 아니냐. 그것이 지금 거인수의 사건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역사라든지 그동안 행적이라든지 뭐 사실 일단은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반도체 다 말아먹겠다는 거는 뭐 그냥 아는 사람 다 아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대략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거 이제 내용 정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네.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랑 실제로 중국이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랑 지금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문화적인 거라든가 특히 이제 한류가 지금 혹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예, 압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시즌이 원래는 없는데 그걸 절반 나눠가지고 나중 네. 거를 이제 개봉을 했더니 지금 전 세계 1위를 지금 막 휩쓸고 있어요. 그게 넷플릭스에서 예. 이것처럼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통한다는 걸 알고 매해 지금 한국 콘텐츠량을 계속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과연 그래서 한류가 언제 끝나면 어떠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류라는 게 이게 보통 그 역사를 가진 게 아니라서 예.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뭔데요? 한류 수명이 적게 어느 정도냐면 전문가들 예. 다 같이 하나씩 말하는데 딱 5년 남았다는 거예요, 한류가. 예. 30년 전부터 앞으로 한류 5년 남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30년째.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교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그거예요. 예. 성교 30년 나왔단다. 앞으로 팔 수 있는 성교가 30년 나왔단다. 그게 30년 전부터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팔 수 있는 성교가. 성이 좀 있으면 고갈 된다. 예. 30년 남았단다. 그게 30년 전부터. 근데 한류도 비슷해. 한류도 30년 전부터 한류는 앞으로 잘해 한 5년 간다. 이런 얘기를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때. 예. 사실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인기를 끈 게 20년 전이죠. 예. 90년대 아니었나요? 90년대? 예, 겨울연가? 맞는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년, 30년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예. 어쨌든 관련해서 실질적인 한미 패권 전쟁이라는 그런 내용도 참 내용 갖다가 1시간 편집해 올리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악인에게 정직한 사람은 악인에게 가증하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지금 내가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왜? 우리나라 지금 네. 모든 문제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무조건 진실을 인정해야 돼요. 네. 진실을 설령 말하지 못할지언정 진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미국도 왜 망할까? 진실을 부정할 때 망하는 거죠. 네? 사채와 낭비를 막 벌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망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닥친 문제 별거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인정을 못하면 그 해답이 있는데 해답을 인정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 백제가 망할 때가 기억납니다. 백제가 망할 때 탄현하고 어디에서 지켜라. 모든 충신이 다 하나같이 말했어요. 탄현인가랑 어디가 있는데 거기서 막아라.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 애들 결국 고갈돼서 물러날 거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
거길 넘어온 다음에 싸우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 백제가 망해요. 예. 왜? 그게 결론은 진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싫어하고 모험했던 사람이 말한 거라고 무시한 거예요, 이거. 자기가 살겠다고. 이제라도 우리나라 사는 건 간단하다. 진실을 인정하는 거다. 있는 그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예.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